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영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및 중개실무 제24강 19 금지행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지행위는 워낙 중요한 부분이다. 시험 문제 늘 나오기도 하고 또 공인중개사가 되었을 때 반드시 이 행위를 하면 안 되는 행위라서 금지행위라고 합니다. 자, 이 금지행위는 그럼 누구에게 적용이 되냐? 이 적용 대상을 볼 것 같으면 금지행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죠. 바로 중개업자 등이라고 나옵니다. 그냥 중개업자 등. 자, 중개업자 등이니까 중개업자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자, 그럼 하나씩 보면 중개업자 등에는 먼저 중개업자가 들어갈 것이고, 그 밑에서 일하는 사용인들, 즉 소속 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그리고 중개법인의 사원, 임원 다 됩니다. 자, 대표자를 포함해서요. 자, 이런 사람들이 금지행위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금지행위, 공인중개사 법령상의 이 금지행위를 일반인이 만약에 했어요. 자, 일반인들이. 이런 중개업자 등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일반인 등이 했다면 이 사람들에게도 이 금지행위가 적용될까요? 안 될까요? 적용 안 됩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은 상관이 없어. 중개업자 등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왜? 뭐 등록 취소니 뭐 이런 것들 일반인이 공인중개사도 아니고 중개업자도 아닌데 등록 취소될 게 뭐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적용 대상은 어디까지나 이 금지행위의 적용 대상은 중개업자 등이라는 거를 일단 머릿속에 윤역을 하시고 그 관념으로 좀 봐주시면 됩니다. 자, 금지행위가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7가지. 이거 다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야 돼. 왜? 암기해. 그래야 문제 풀어. 그리고 문제가 꼭 나와. 오, 저거 어떻게 외우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거 다 암기하는 비법 다 알려드리니까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자, 그리고 제가 뭐 하라고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때 같이 한번 따라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거 안 하고 입수 내려고 그냥 끝까지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공부는 같이 동참하고 호흡해야 공부가 잘 되는 거지. 너 얼마나 잘 가르치나 보자. 공부 안 됩니다. 그러지 마시고 열린 마음으로 공부를 한번 합시다. 자, 7가지를 한번 이제 알아봅시다. 어떤 내용들을 금지하고 있는지 공인중개사법에서 그 중개업자 등이 해서는 안 되는 금지행위가 뭔지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 자,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중개를 업으로 해야죠. 중개업자가 중개를 업으로 해야지. 매매를 업으로 해? 안 되는 거죠. 그냥 중개 의뢰인하고 계속 장사 생각할 거 아니야. 폭리취하고. 그래서 금지한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행위. 금지된다. 첫 번째 금지행위예요. 자,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반복적 계속적으로 매매하는 건 금지됩니다. 자, 이때 매매를 금지한다는 거는 반복적으로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자, 이런 것들이 금지되는 거예요. 업으로 한다는 얘기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럼 일회성 매매는 어떻게 되냐? 한 번 딱 해서 우연히 이거는 가능해요. 우연히 가능한데 단서가 있어. 단서에서 어떤 단서냐면 그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는 못해요. 직접 하면 안 돼.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하는 건 상관이 없어. 매매를. 즉 본인의 중개 의뢰인하고는 할 수 없다. 중개 의뢰인하고 할 수 없고. 자, 이게 직접 거래이기 때문에 못 하는 거예요. 이 경우는. 그리고 다른 중개업자를 통해서 거래하는 건 가능하다. 왜? 예를 들어서 중개업자도 집 팔고 이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넓혀 가려면. 중개업자가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서민들이잖아요. 우리 같은. 그럼 그 사람은 자기가 직접 자기 집을 팔 수는 없고 팔 수는 있는데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해서 팔아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나 지금 매매를 업으로 금지를 했지 임대차를 만약에 임대차를 업으로 한다면 자, 중개업자가 임대차를 업으로 했어요. 업으로. 이거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법에 금지한다라는 거 외에는 다 허용되는 거야. 법에 금지한다는 거 외에는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걸 금지를 했지
임대차를 업으로 한다는 건 금지 아니에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다만 이때도 똑같아.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임대차 계약하는 건 안 돼요. 직접 거래는 안 돼. 다른 중개업자에게 자기가 임대차 건물 원룸 같은 게 많아. 원룸이. 그러면 다른 중개업자에게 계약 좀 해달라고 부탁. 그렇게 해서 해야지 본인이 직접 거래하면 안 된다. 그거를 인식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무등록 중개업자. 법에는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나오진 않아요. 그 취지가 가만히 문장을 읽으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돼요. 즉, 그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그런 자. 그게 무등록 중개업자예요.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하는 사람. 그래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여기서 표현하는데, 이런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걸 알면서 무등록 중개업자를 통해서 중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사람에게 자기 명의를 빌려주는, 이용하게 하는 거예요. 즉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하는 거, 중개업자 등이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하는 거, 이거 금지합니다. 금지. 자, 금지하고 이제 세 번째는 사례를 받는다든가 어떤 뭐 증여를 받는다, 중개를 잘했다고 고맙다고 표시를 하는 수가 있어요. 중개 의뢰인이. 그 어떤 명목으로도 뭐 하면 안 된다? 법에서 정한 수수료, 법정 수수료, 이거를 또는 실비를 초과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걸 초과해서 받았어. 초과해서 받으면 안 된다. 이것도 금지. 그제서 법정 수수료를 초과해서만 받았더라도 중개 의뢰인이 돌려달라면 돌려주라는 얘기예요. 금지행위이기 때문에. 왜? 아니, 안 돌려주면 뭐가 어때요? 금지행위를 위반하면 처벌이 무서워. 처벌이 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돌려주라는 거야. 개인 간 합의해가지고 돌려주면 그 사람이 뭐 법에 소송할 것도 아니고 등록관청에 신고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그걸 버티면 그 사람도 감정이 상해요. 그러면 등록관청에 신고하고 소송하고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네 번째는 당해 중개 대상물에서 이제 설명을 하죠. 물건에 대해서 이제 중개업자가 설명을 하는데 정보도 공개하고. 그런데 아주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거짓대로네. 뻥을 너무 튀긴 거야. 쉽게 얘기해서. 뻥을 너무 튀긴. 거짓대로는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친 거예요. 자, 거짓된 언행, 뭐 이런 거. 이로 인해서 중개 의뢰인이 그릇되게 판단하는 거야. 이로 인해서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한 거. 그릇된 판단.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이것도 금지된다, 이거예요. 이것도 금지되는 거예요. 자, 이거 보면 앞에 있는 문장으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면 돼요. 이때 수수료의 수, 거짓되는 거. 매무수거. 한번 따라 읽어보세요. 매무수거. 매무수거. 물론 뒤에 5, 6, 7이 있어요. 7가지 됐으니까. 왜 여기서 한번 끊어 읽게 하냐면 이 뒤하고 요 위하고는 처벌이 달라. 금지행위를 왜 하지 말라고 그랬냐면 요 4가지 금지행위 갖고 걸리면 물론 7가지 모두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도 되지만 사법적으로 검사가 기소해 갖고 뭐 된다? 이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요. 징역에 처해지면 징역 또는 뭐 징역을 포함한 집행유예, 뭐 2년 징역에 1년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징역형에 처해지면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날아가는 거야. 징역형에 처해지면 절대적 등록 취소가 돼버려. 문 닫아야 돼요. 벌금도 마찬가지야. 자격증은 날아가지 않지만 등록 취소해. 3년 동안 중개업에 종사도 못해요. 그래서 이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중개수로 설사 과하다, 해결 받았다 하더라도 돌려달라면 돌려줘요. 뭐 모르고 그랬다, 몰랐다, 깜빡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돼. 그럼 정상 참작이 되니까 이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지금 해드립니다. 자, 매무수거 어떻게 된다?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요 뒤는 왜 끊어읽게 했을까? 벌이 더 세!
항상 뒤로 갈수록 주인공이 나오고 뒤로 갈수록 점점 가중이 되는 거예요. 뒤에 5, 6, 7번은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래서 한번 끌어읽는 겁니다. 자, 매무수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자다가도 빽빽 일어나서 외울 정도가 돼야 돼. 자, 이건 여기서 정리하고 정리를 한번 합니다. 자, 5번, 6번, 7번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5번, 6번, 7번으로 5번 5번은 이제 관계법령에서 양도할선들이 금지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등기 전매행위, 즉 중간생략등기, 민법에서 이건 중간생략등기를 생각하면 돼요. 거래를 했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중간생략등기라고 넘겨주는 거야. 그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상에 의거해서 처벌받습니다. 물론 일반 지역에서는 미등기 전매를 하더라도 중간생략등기 그 자체는 유효합니다. 처벌을 받지만, 그러나 토지거래 허가구역 같은 경우는 처벌도 받고 중간생략등기도 무효예요. 왜? 매번 허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 5번은 바로 그런 식으로 관계법령에서 양도,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또는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자, 관련 있는 증서. 자, 이런 것들을 관련 있는 증서의 매매, 교환 등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이런 관계 있는 증서를 중개하는 거, 이거 금지를 한다는 겁니다.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관련 있는 증서. 자, 그럼 관련 있는 증서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보자고요. 자, 이 관련 있는 증서 첫 번째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 주택 공급받는 지위예요. 공급받는 지위. 어떤 것들? 바로 입주권이야, 입주권. 자, 우리 처음에 토건입강권 배울 때 여러분들 제가 판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한 게 기억이 나시면 천재입니다. 훌륭하신 분이에요. 자, 입주 불가, 분양은 가능. 판례. 입주권은 중개를 못해요, 우리가. 그러나 분양권은 동업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중개 가능하다. 이게 기억나시면 박수 쳐드릴 거예요.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저도 처음에 기억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자꾸 반복해서 들으면 기억이 나요. 판례에서 그런 거예요. 자, 입주권. 중개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입주권은 중개 불가. 그렇게 얘기하고 그때 끝을 낸 이유는 관련 있는 증서기 때문에 이거 중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때 얘기 왜 안 해주냐? 그때 이런 얘기면 외울 것도 많아 죽겠는데 복잡해서 암기도 못해. 그냥 입주는 중개 못하고 분양권은 중개 가능하구나. 이 정도만 알아도 된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확실하게 아시는 거고. 두 번째. 주택 상환 사채라는 게 있어요. 주택 상환 사채. 이거는 지방공사들, 주택 관련해서 또는 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택을 만들면서 사채를 발행을 해요. 그런 주택 상환 사채고, 주택으로 상환하는 사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증서. 그러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주택 청약 통장 생각하면 돼요. 이 통장도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불법이 확실합니다. 돈 된다고 다 하면 안 돼요. 자, 네 번째는 무허가 건물 확인서, 건물 철거하고 관련되는 거, 철거 확인서 이런 것들이고, 다섯 번째는 이주 대책에 의해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이주 대책 대상자. 자, 이주 대책과 관련한 서류입니다. 이런 것들은 중개를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자, 여섯 번째는 중개 의뢰인하고 직접 거래하는 거. 직접 거래. 아까 얘기했죠. 중개 매매는 할 수 있어요. 일회성 매매를 중개업자가 할 수 있는데 그것도 본인이 직접 중개 의뢰인하고 안 되면 다른 중개인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죠. 직접 거래 안 돼. 금지되고 있고. 자, 쌍방을 대리. 양쪽을 다 대리하는 거야. 어느 일방을 대리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쌍방 대리도 금지가 돼요. 자, 쌍방 대리는 뭐냐면 민법에서 대리 배웠으니까 아마 기억이 좀 나실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본인이고 을도 본인이야.
중개업자 A가 있어요. 자, 중개업자 A. 갑을 대리하고 을을 대리했으면 매도인 매수인 돼서 A 혼자 거래계에서 쓰는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쌍방대리 금지. 어느 한쪽만 대리하는 건 가능해요. 갑을 대리하든가 을을 대리든가 어느 한쪽만 일방대리는 가능한데 쌍방대리 금지됩니다. 자, 일곱 번째는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할 목적이 아주 탈세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야.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를 안 해. 그런 부동산. 결국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다. 부동산 투기. 아주 탈세할 목적으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투기 조장행위. 즉, 미등기 전매행위 같은 거. 자, 미등기 전매행위.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부동산 투기 조장행위 대표적인 게 바로 아까 말한 거 미등기 전매행위를 생각하시면 돼요. 미등기 전매행위. 두 번째는 이 미등기 전매행위 말고 또 두 번째 뭐가 있냐면 미등기 전매행위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일반 지역에서 하는 거는 처분 받아요. 그렇지만 중간 생략 등기 자체는 유효해. 처벌은 받지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는 처벌도 받고 미등기 전매행위 자체도 무효예요. 무효. 이거는 민법에서 배웠을 겁니다. 무효. 자, 그리고 판례상 이런 미등기 전매행위를 했을 때 전매 차익, 프리미엄이죠. 전매 차익이 이게 있든 없든 상관없어. 다 불법행위예요. 전매차 손해가 났어도 그거 역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7가지는 다 나왔잖아요. 아까 매무수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요거는 관직상투는 뭐라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엄청 큽니다. 이게 제일 큰 벌이에요. 무등록 중개업자도 역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제일 큰 거예요. 벌이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은 무허가 중개업자 그리고 관직상투 이런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엄청 무섭죠. 죄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면 된다? 안 된다? 하면 안 된다. 라는 거를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총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매무수거 관직상투를 배웠는데 매무수거 직사항 같이 들어가죠. 같은 조항 6번째 거 있잖아. 그리고 선생님 7가지인데 왜 발음은 8가지 여기 2개가 한 조항에 들어갔지만 다른 거라 이렇게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 그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는 금지. 이게 떠올라야 되고, 그러면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협력하는 거 금지. 그러면 수수료, 실비, 초과 금지. 그러면 거짓된 언행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 금지. 관은 관련 관계 법령에서 양도할성이 금지된 거. 그런 것들 관련 있는 관련 증서 그래서 중개하거나 매매를 업으로 하는 거 금지. 직접 거래 쌍방대리 금지. 투기 조장하는 미등기 전매행위 그런 것들이죠. 금지된다 이게. 그래서 매무수거 관직상투. 자, 한번 읽어보세요. 매무수거 관직상투. 매무수거 관직상투. 토건 입관공처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외울 정도가 돼야 돼요. 이거는 무조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나 경연에 한 번이라도 꼭 나와. 하다못해 다른 문항의 지문으로도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매무수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 관직상투 왜 따로 읽게 했냐?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거는 행정 형벌이야. 검사가 기소해갖고 판사가 때리는 거고, 이거와 별도로 이러한 행위를 했을 때 등록관청이 뭘 할 수 있냐면, 이거와 별도로 중개업자가 이런 행동을 했어. 자, 중개업자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등록 취소를 내리는데 등록 취소를 내릴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가 돼요. 등록 취소 사유.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 이런 행위를 하면 다. 만약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 짓을 했어. 소속 공인중개사가 법 없이. 자, 소속 공인중개사가 이거 하면 벌금형이 징역형이 나왔을 때는 자격 취소지만 그 바로 밑에 단계가 뭐냐면 자격 정지예요. 자격 정지니까 그때는 정지 처분 중에는 근무할 수 있다 없다? 없다야. 이때는 못해. 그래서 자격 정지 내립니다. 벌이 세죠. 이거와는 별도로 이건 내릴 수 있고, 이거와 별도로 또 반대로 중개업자가 임의적 등록 취소받고 소송인 자격 정지 받았어도 검사가 기소했고 판사가 판결 내리면 이건 또 이거대로 벌칙을 받는 거예요. 징역형과 벌금형을 동시에 내리는 경우는 없어요. 벌금, 벌금, 징역이지. 그러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얼마나 죄가 셉니까? 그리고 이런 행정 형벌을 받으면 등록의 결격사유는 3년 동안은 하지도 못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공부하느라고 금지행위 자다가 뻘떡 일어나서 매무수고 관직상투. 자, 저와 같이 해봅시다. 매무수고 관직상투. 웃으면서 스마일. 매무수고 관직상투. 나에게 점수를 주는 암기. 비법이구나. 자, 오늘 공인중개사 법령위의 중개실무 24강 19 금지행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였습니다. 매무수고 관직상투. 자다가도 기억하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